이 상황을 얼마 전에 꼭 본 것 같아요.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 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해서 이슈들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강세 출발 이후에 현재 0.7%의 소폭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주사죠. 계열사로는 이제 보강산업이나 보강홀딩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 홈센터 홀딩스 자체는 이제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사업분들, 계열사를 비롯한 이제 홈센터 홀딩스가 영위하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SOC 또는 건설, 건축 이런 쪽과 굉장히 밀접한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재료의 확장성, 최근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택 공급 확대, 주택은 뭘로 짓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건축자재도 필요할 것이고 골재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이니만큼 어떠한 이제 그런 정책주로서의 재료의 확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의 상승은 철저히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주가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이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제 그 밀양 신공항 정책을 밀었던 부분이죠.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을 굉장히 밀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 상승과 함께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맥은 아니에요. 인맥 관련주는 아닌데 정책주인데, 약간 정책도 약간 이제 밀양 신공항 한물 이제 지나간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정책과도 다소 좀 거리가 멀기는 한데 그런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관련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자체의 어떤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끼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시점이었는데 대선 공약이었죠. 대운하 관련주로서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부분이고, 이후에는 어떤 4대강 이슈나 이런 부분들 터질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잘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구공항,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아마 움직임을 가져갔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대체적으로 대규모 SOC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규모 토목건설이 뭘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런 홈센터 홀딩스가 꼭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홈센터 홀딩스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터지지 않았던 이런 역대급 거래량, 가장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발생이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흔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오랜 기간 역배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정배열로 돌려놓고 올라가는 시점에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홍준표 관련주로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인데,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야권 내 1위로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홈센터 홀딩스를 비롯한 홍준표 관련주들이 대다수 시초가부터 강세 출발을 했거든요. 강세 출발을 했는데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막상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이게 재료 소멸이다라는 차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계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선제를 보면, 한국선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음봉 나오죠. 시초가 뜨고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음봉 나오죠. 뜨고 나서 밀리는 흐름들. 근데 이제 경남스틸, 그 다음 3일 뭐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음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봉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고,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음봉은 터지는데 애들이 거래량이 안 나와요. 보시면 3일도 오늘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죠.
예, 크게 터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죠. 그 다음에 한국선제 역시나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물론 TBC나 이런 것도 오늘 급등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얘도 홍준표 관련주인데 얘도 급등이에요. 그다음 무학 이런 건 조용하네요. 예, 요거는 뭐 조용한데, 아무튼 이제 홈센터 홀딩스도 전반적으로 뜨고 나서 밀리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뭐 저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의 흐름들을 다 뚜껑을 열어놓고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홈센터 홀딩스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자 분봉을 들어가서 볼게요. 오늘 이제 터진 흐름들 보시면, 거래 터진 흐름들 보시면 역시나 보세요. 뜨고 나서 밀리면서 음봉 크게 터졌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이 음봉 터지면 장기적으로는 몰라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들이 모릅니다. 저도 그건 뭐 계속해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요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터진 이 자리가 얼마냐면 2100원대 2150원대예요 그렇다면 주가는 여기서 이제 뜨고 나서 밀렸고 누군가는 팔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진 것이죠. 이걸 1분봉으로도 볼게요. 1분봉으로 봐도 역시나 팔았어요. 예, 그죠? 어찌됐든 오늘은 매도가 강했던 하루고,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으니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몰렸어요. 그럼 주가가 다시 올라갈 때,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또 저항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 구간이 얼마냐? 2100원대에서 2150원대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얼마 전에 꼭 본 것 같아요. 한번 예전의 흐름들을 쭉 보시면, 그렇죠, 홈센터 홀딩스가 이전에도 올라올 때 거래량 양봉에만 쪽쪽 터뜨리다가 가다가 여기서 음봉 터지면서 또 연속적으로 이 같은 가격에서 음봉 터지면서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됐거든요. 여기서 음봉 터지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쉬어갔어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승 전환 캔들 만들고 다시 올라오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음봉 터지고 나서 이 1700원대가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면서 한동안 주가가 쉬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자, 같은 흐름들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번에 터진 음봉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조정을 예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얼마만큼 조정을 줄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근데 당분간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 올라갈 때는 2100원에서 2150원 정도가 저항대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저항대가 될 거고, 밑으로는 이제 최대 떨어지면 저런 이제 17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되겠죠. 1700원 정도까지는 뭐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과연 중간에 이제 조정을 짧게 주고 다시 갈지 아니면 한동안 쉬어가는 방향으로 선택할지,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영역 자체가 이 매물 부담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매물대가 많은 차트, 이 2000원대 자리가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 뭡니까? 저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쉽게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만큼 이 구간이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살짝 터졌으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의 흐름이 꺾였느냐? 아닌 거죠. 5일선이 살아있고 11선이 살아있고 우상향 흐름들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상승 기조를 잘 타고 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뭐 좀 본다면,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 가능하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음봉이 터졌던 만큼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2100원, 2150원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내려올 때 조정을 얼만큼 줄지는 모릅니다. 근데 현재가와 어떻게 보면 이편 간의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조정을 통해서 또 어디에서 바닥을 찍는지, 또 어디에서 상승 전환의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고,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뭐 좀 더 추세를 추종해 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나 재차 반등이 나올 때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음봉이 또 터진다. 그러면
확실한 단기 조정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은 시간에 이 음봉을 압도하는 대량의 장막판에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가를 회복해 버린다. 그러면 상황 역전이죠. 상황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선 아침에 터졌고 거래량 없이 이제 쭉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단기적인 좀 저항대 앞으로 작용하겠구나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음봉이 터졌다는 점에서 좀 더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3일이나 휴맥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한국선제 이런 애들 많이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사실 좀 빠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많이 갔으니까. 3일 많이 갔죠. 예, 많이 갔어요. 이런 건 너무 많이 갔어요. 이 종목이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많이 가서 비싸다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항상 테마라고 하는 거는 순환을 하게 되어 있고,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목 내에서 같은 테마인데 그 내에서도 순환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번 조정을 계기로 해서 3일과 한국선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가지 못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가지 못한 이런 홈센터 홀딩스가 워낙에 또 끼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장주로서 등극하는 이런 변화도 찾아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순위가 바뀌거든요. 순위가 바뀌면서 기존에 잘 갔던 것이 빠지고 안 갔던 것들 중에서 대장으로 치고 가는 것들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홈센터가 안 갔다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덜 갔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조정 이후든 5일선을 타고 가면서든 이런 종목이 또 대장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음봉 터졌으니까 여기서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되겠구나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얼마까지 나올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5일선에서 이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되고, 5일선이 지난번처럼 이탈한다면 상승 전환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을 준다면 어디까지 줘서 주고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만들어질지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신규로 접근해서 들어가서 수익 내기에는 너무나도 험난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힘내시고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꾸준히 추세 추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